전주시 산골의 청계마을. 이 마을 어귀엔 작고 허름한 사당이 하나 있다. 후백제의 왕 견훤의 사당이다. 후 삼국시기 왕건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견훤. 그는 한때 삼국의 최강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견훤은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왕건에게 투항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후백제 대왕 신위. 후백제 대왕이라면 견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40년 넘게 한나라의 왕으로 군림했던 이 견훤의 사당치고는 너무 적군요. 이 견훤은 지금까지도 불명예스러운 왕으로 낙인 찍혀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내린 견훤에 대한 평가입니다. 견훤은 신라의 백성으로 일어나 이 불측한 마음을 품어 나라의 위기를 틈타 도성과 고을을 침략하였다. 임금과 신하를 살육하였으니 실로 천하의 원흉이었다. 마침내 제 자식으로부터 화를 입었으니 이는 모두 자업자득이었다. 이 김부식은 견훤의 나라 후백제를 이 신라가 혼란을 한 틈을 타서 일어난 도적대의 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견훤이 아들에게 배신당해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아주 대단한 악평인데요. 이러한 견훤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일반적인 평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학계에서 이 견훤의 후백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훤이 지금까지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견훤의 후백제는 어떤 나라였으며 견훤이 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견훤의 나라 후백제에 대한 그 어떤 기록이나 유물이나 유적도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후백제 수도였던 전주에서 견훤과 관련된 거대한 유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36년) 동안 후백제의 도읍지였던 전주. 지난 92년 전주시 동남쪽의 동고산성에서 대규모 유적지가 발굴됐다. 취재팀은 당시 발굴을 주도했던 전영래 교수와 함께 동고산성을 찾았다. 산성의 정상에 오르자 반듯하게 닦여진 넓은 평지가 나타났다.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에 따라 230여 개의 초석이 놓여있는 건물지다. 이것은 조금 넓어가지고 3.3m가 됩니다. 이것은 초석의 전체 둘레로 이곳에 있던 건물의 크기를 추정했다. 건평이 약 400평에 이르는 건물이었다. 과연 이 건물은 무엇이었을까? 토기편도 많이 나왔어요. 주석들과 함께 당시 건물에 사용됐던 당화인 안막새와 수막새가 발견됐다. 당화는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기와다. 기와 양식으로 만들어진 시기를 추정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변에다가 연주문을 두르고 가운데 자방을 두고 하는 이런 형식은 우선 경주의 안압지나 혹은 불국사, 사천왕사 이런 데서 나온 것과 계통이 같습니다. 이게 수막새 문양은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했던 양식이다. 건물 역시 통일신라 시대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일반 건물에 이런 고급 기와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됐다. 왕궁이나 가람 아니면은 예배 대상이 4배 이상 하는 그런
대상의 건축물이 아니면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견훤왕이 자기가 왕으로 자처하면서 이와 같은 그 당화를 여기다가 당당히 사용했고, 수막새 한가운데 새겨진 전주성. 이것은 건물의 이름이다. 전주성이라 불렸던 이 건물은 900년 전주에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왕궁이었다. 이게 정면으로 봤을 취재팀은 때 이게 전주성에 대한 26 영상 복원을 시도했다. 긴 건물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오랫동안 긴 고건물 건물을 건축을 연구해온 장경호 박사가 자문으로 참여했다. 이제 22칸의 이제 긴 건물인데 그 성곽 그 둘레나 발굴 당시 도면을 근거로 전주성의 1100년 전 모습을 하나하나 영상 복원했다. 먼저 단면도에 따라 주 기둥이 올려졌다. 왕궁에서 사용되는 건축 양식인 마루가 올려지고 그 위로 벽과 화려한 기와가 얹어졌다. 체양을 쓰는 거는 되게 그 중요한 건물, 예를 들면 황룡사의 금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체양칸을 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양칸이 둘러졌다. 드디어 견훤의 궁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이게 정면 22칸짜리가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조 건축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일 이게 큰 거죠. 그리고 지금 면적으로 봐도 건정전, 그러니까 경복궁의 정전보다 약 2배 정도가 되고, 황룡사가 검당이 한 500평 정도의 기단을 가지고 있는 거 봐서는 그 건평이 약 400평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건물도 지금 400평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뭐 이 근처도 있고 또 있어요. 요 위에도 있고. 하나의 왕궁을 이렇게 충분히 그런 기능별의 건축물이 이렇게 배치돼. 산능선을 따라 10여 개의 건물지가 더 발굴됐다. 이 건물들은 창고, 전각, 막사 등 제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됐고, 동고산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를 이루고 있었다. 합적을 이렇게 향하고, 저 밑에가 이제 수구인데, 동고산성에서 한눈에 굽어 보이는 전주 시내. 전영래 교수는 견훤의 도성이 이곳에서 평지인 전주 시내까지 이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굴뚝까지 뱄다고 그래요. 평지성은 기록에도 나타난다. 조선시대 지리지 동국여지